안녕하세요, 여러분. 민의 한국어 팟캐스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이제 팟캐스트 통계를 확인을 해보고 있는데, 유럽 국가 중에서는 독일에서 제 팟캐스트를 들어주시는 분들이 가장 높은 청취율을 기록을 하고 있더라고요. 할로, 구텐타크. 독일 청취자분들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특별하게 독일 청취자분들 그리고 독일 문화에 관심이 많은 분들을 위해 특별한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한국의 분리수거와 재활용 문화입니다. 독일이 유럽에서 분리수거와 재활용에 정말 진심인 나라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한국도 분리수거 시스템이 세계에서 손꼽힐 정도로 까다롭고 엄격합니다. 또 잘 지키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그래서 오늘 에피소드에서는 외국인이 한국에 올 때 가장 어려워한다는, 제일 멘붕 온다는 분리수거 규칙과 좀 실제 한국인들이 실생활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좀 이런 현실 팁까지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알아볼 표현은 종량제 봉투입니다. 따라 해볼까요? 종량제 봉투. 이게 무엇이냐? 한국에서는 아무 비닐봉지에나 쓰레기를 담아서 버리면 벌금을 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마트나 편의점에서 지역에서 지정한 쓰레기 봉투를 사서 버려야 하는데요. 저희는 이걸 종량제 봉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마트에서 장을 볼 때 만약에 장바구니를 가지고 오지 않았다면 박스로 포장을 해서 집으로 가져가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종량제 봉투를 하나 구매를 해서 장을 보고 집에 와서 그 종량제 봉투를 바로 쓰레기 봉투로 다시 사용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사느냐에 따라 버리는 방식도 다른데요. 예를 들면 아파트는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이 좀 잘 되어 있어서 버리기 편하지만 빌라나 오피스텔 아니면 원룸에 살면 집 앞 길거리에 이렇게 지정된 요일 또는 시간에 맞춰 내놓아야 해서 외국인들이 처음에 많이 헷갈려 합니다. 그래서 이 종량제 봉투를 살 때 좀 어떻게 얘기를 할 수 있을까? 만약에 편의점이나 마트에 간다면 종량제 봉투 20리터짜리 하나 주세요. 종량제 봉투 10리터짜리 하나 주세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종량제 봉투가 10리터, 20리터, 50리터, 75리터가 있었는지 조금 헷갈리긴 하는데 100리터 이런 식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20리터를 자주 사용을 했던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알아볼 단어는 음식물 쓰레기입니다. 이 한국에 와서 거주를 하게 되면서 가장 좀 어려워하고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이 음식물 쓰레기를 버릴 때가 아닐까 싶은데요. 일반 쓰레기와 좀 완벽하게 구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좀 어떻게 구분을 하나, 이 구분하는 좀 기준이 조금 아이러니할 수도 있는데 바로 동물이 먹을 수 있는가 없는가입니다. 예를 들어서 바나나 껍질이나 사과 껍질 같은 이런 부드러운 것들은 음식물 쓰레기로 버릴 수 있어요. 하지만 치킨을 다 먹고 남은 뼈나 또는 계란 껍질,
아니면 조개 껍데기 같은 경우에는 딱딱해서 동물이 먹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 쓰레기로 배출을 해야 됩니다. 일반 쓰레기는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한국인들의 아주 솔직한 좀 현실 습관이 하나 있다면, 여름에는 이제 음식물 쓰레기에서 뭐 냄새가 나거나 벌레가 생기기 굉장히 쉽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때 잠시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많은 좀 한국인들은 이 음식물 쓰레기를 봉투에 싸서 냉동실에 잠깐 넣어서 보관했다가 버리고는 합니다. 외국인 친구들에게 이 말을 해주면 아마 깜짝 좀 놀랄 텐데, 사실 이것도 그렇게 뭔가 환경적으로 또는 신체적으로 좋지는 않다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또 이게 현실상 작은 집에서 살아가고 제때제때 버리기 어렵고 관리하기 어렵고 이러다 보면 냉동실에 그냥 잠시 얼렸다가 그냥 빨리 치우게 되는 좀 그런 것들도 있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렇게 보면은 이 냉동실 한 칸을 음식물 쓰레기로 채우게 되는 건데, 그러면 또 이제 냉동실 그 칸도 씻어야 되고 여러 가지 또 번거로움이 있지만 당장에 내가 어떻게 좀 빨리 해결을 하기 위해서 좀 그러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알아볼 것. 저는 이게 독일 청취자분들이 가장 흥미로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먼저 세 번째 단어는 라벨을 떼다와 찌그러뜨리다입니다. 왜 독일 청취자분들은 페트병을 버릴 때 판트 시스템 때문에 바코드가 잘 찍히도록 절대 뭐 캔, 페트병 이런 것들을 찌그러뜨리지 않고 그대로 기계에 넣으시잖아요.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한국에서는 페트병을 버릴 때 반드시 꾹 찌그러뜨려서 부피를 줄인 다음에 버려야 합니다. 한국은 일단 이 판트 시스템, 내가 뭐 캔, 뭐 유리병, 플라스틱, 뭐 페트병 이런 것들을 보증금의 형태로 다시 돌려받는 시스템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냥 분리 배출을 해야 되는데, 제가 한 번은 기억이 나는 게, 제가 살았던 동네에 이제 그런 시스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페트병 20개를 모아오면 뭐 두루마리 휴지나 아니면 일정 금액의 보증금 같은 반환금을 이 시에서 돌려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서 매번 이제 커피를 마시느라 페트병을 구매해서 커피에 사용하는 물을 따로 사용을 했었는데, 이제 어느 정도 페트병이 모여서 당당하게 이 가방에 넣어서 동사무소로 갔는데 아무도 그런 정보를 모른다는 식으로 되게 저를 좀 이상하게 쳐다보더라고요. 어디서 그런 정보를 들으셨냐, 뭐 갑자기 이렇게 오히려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웃긴 건 제가 그 동사무소 입구에서 한 플랫폼 같은 포스터를 봐서 나도 이거 해봐야겠다 하고 했는데, 정작 거기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그거에 대한 정보 숙지가 안 됐던 거죠. 그래서 좀 되게 기분 나쁘고 뭔가 그냥 좀 화가 나더라고요. 이럴 거면 왜 했지? 왜 이거를 제대로 관리도 하지 못할 거면서, 이거를 제대로 인지도 하지 못할 거면서 왜 이렇게 한다고 얘기를 했던 거지? 아마 실제로 이걸 가지고 올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냥 보여주기 식으로 한 건가? 좀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한국에서는 이런 보증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페트병 같은 경우에는 버리는 3단계 규칙이 있습니다. 먼저 내용물을 깨끗이 비우고 겉면에 붙은 비닐 라벨을 뗀 다음에 뭐 발로 밟거나 손으로 꾹 눌러서 납작하게 찌그러뜨리세요. 독일에서는 페트병을 찌그러뜨리면 돈을 못 받지만 한국에서는 찌그러뜨려야
올바른 재활용이 된다는 점, 정말 재미있는 또 다른 문화 차이죠. 네 번째 같은 경우에는 캔과 유리병입니다. 독일은 유리병을 버릴 때 초록색, 갈색, 투명 유리병을 색깔별로 나눠서 버리는 게 맞죠? 제가 들은 정보에 의하면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국은 색깔별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대신 또 웃긴 것이 이 빈 용기, 한국에서는 이 빈 용기 보증금 제도는 있어요. 뭐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마트에 가져가면 한 병당 100원 또는 130원 정도의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페트병이나 캔은 안 되는데 소주병이나 맥주병, 즉 유리병은 가능합니다. 근데 여기서 질문이 있다면 과연 한국인들은 실제로 소주병이나 맥주병을 마트에 가져가서 돈으로 바꿀까요? 정답은 보통은 잘 안 한다입니다. 뭐 자취하는 대학생분들이나 바쁜 직장인들은 이거를 환불을 받으려고 좀 무거운 유리병을 마트까지 들고 가기 귀찮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아파트나 빌라, 분리수거함에 버리는 경우가 훨씬 많다라는 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또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집에서 술자리를 크게 해서 병이 많이 쌓였거나, 조금 더 알뜰하신 분들은 마트에 가져가서 현금으로 바꿔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종합적으로 배운 핵심 단어 5가지를 정리를 해본다면, 첫 번째는 종량제 봉투. 편의점이나 마트에서 종량제 봉투를 구매하셔서 일반 쓰레기를 버리실 때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음식물 쓰레기. 먹고 나온 음식물 쓰레기는 음식물 쓰레기대로 따로 모아서 버리셔야 합니다. 세 번째는 라벨을 떼다. 라벨을 떼다. 페트병에 붙어있는 비닐 라벨을 떼고 꼭 페트병을 버려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페트병을 버리실 때 찌그러뜨리다. 페트병이나 캔 같은 경우에는 꼭 찌그러뜨려서 버려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보증금 또는 환불입니다. 보증금은 쉽게 얘기를 한다면 판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소주병과 맥주병은 마트에서 보증금을 환불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좀 한국의 좀 실제 분리수거 문화와 실생활 한국어 표현을 좀 알아보려고 했는데, 독일 청취자분들은 좀 들으시면서 우리나라랑 비슷하면서도 다르네 하고 느끼셨길 바라면서, 또 한국으로 여행을 오실 예정이시거나 한국으로 거주로 이사를 올 예정이시라면 또 이런 어떻게 내가 쓰레기를 분리배출해야 하는지에 대한 에피소드로서 잘 이해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도 제 팟캐스트를 많이 들어주시는 또 다른 주요 국가 청취자분들을 위한 좀 특별한 주제를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할 테니 또 다른 나라 분들도 기대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에피소드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민이었고요. 좋은 하루 보내세요. 안녕.